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죠. 제가 요즘에 굉장한 뜨태기였어요. 굉장한 침체기를 겪고 있었고, 그 와중에 꾸준히 계속 뜨친들은 만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바늘 이야기 팝업에도 갔다 왔고요. 근데 가서 케이블 하나 산 게 달아서 그걸 보여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케이블을 써봤는데 그냥 뜨태기가 와서 그런지 대단히 좋다, 대단히 나쁘다 이런 건 사실 잘 안 느껴졌고요. 요 정도 인상인 거를 보면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뜨태기인 와중에 별로다라는 인상은 없었으니까 그냥 괜찮았던 것 같고, 뜨태기인 와중에 뜨개를 안 한 거는 아닙니다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제가 엄청 팍팍 빠르게 작품을 많이 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요거를 이제 상의를 떴습니다. 상의를 떴고요. 밑단에 이렇게 그 파도, 해안가에 밀려오는 파도의 거품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요거를 촬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촬영을 할 때 이제 제가 영감을 받은 옷이 있잖아요. 그게 레이어드 스커트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레이어드 스커트를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요거는 아직 어디에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완성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렇게 쭉 떠봤어요. 이렇게 쭉 떠봤고 기장이 일정하지 않은 아래로 갈수록 좀 퍼지는 길어지는 그런 스타일로 떠봤고 바늘 비우기를 중간중간에 계속 넣어서 뭔가 비늘 같은 표현을 해보려고 했어요. 비늘 혹은 윤슬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해보려고 해봤고 그러면서 동시에 코늘림을 넣게 되면서 밑단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밑단에 가면은 이렇게 러플이 지죠. 바늘 비우기로 코늘림을 하는 동시에 코막음을 넣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물결치는 느낌을 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뽕뽕뽕뽕 빵꾸가 뚫려 있어요. 이걸 레이어드해서 입을 거고 잠깐 둘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이 쭈글쭈글한 게 좀 덜 뭔가 이상하죠? 이렇게 펼쳐서 봤을 때는 이 밑에 여기만 쭈글거리니까 되게 이상한데 이렇게 둘렀을 때는 약간 넘실거리는 포인트가 되어서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끝에를 요 상의 작업한 것처럼 파도 거품을 넣어줄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넣어줄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스와치를 좀 내봤는데 스와치가 이렇게 냈거든요. 이 밑단을 좀 불규칙적으로 하면은 더 파도 거품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스와치를 떴는데 스와치에서는 되게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근데 막상 편물에 적용을 하니까 크게 티가 안 나더라고요. 보시면은 요거랑 요거랑 아이고 유의미한 차이는 없거든요. 지금은 딱 소매 끝단만만 보여드려서 좀 차이가 나 보이는데 그 전체적으로 제가 이 한쪽 소매 해봤다가 풀렀어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그냥 풀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와치, 원통 스와치도 가지게 된 사람이 되었고요. 이게 요즘 뜨태기가 와가지고 이 작품을 뜬 것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예쁘게 나왔고 의도한 대로 나왔고 입어보면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입어보잖아요. 입어보면서
와, 되게 마음에 든다.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다. 의도대로 나오고 있다. 뿌듯하다라고 느끼면서 그러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만족했으니까 더 박차를 가해서 그게 원동력이 되어서 작업을 열심히 해나갔었는데 요즘에는 마음에 들어 이대로만 하면 되겠다 하면서 그냥 벗어놓고 뜨개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은 심심한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묵혀두고 있었던 저의 문어발 플레르 가디건의 이 모티브를 몇 개를 떠줬고요. 한 오늘 3장? 3장 정도 떴고 요것도 포기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떠보려고 합니다. 떠서 연결해서 어쨌든 모티브로 된 코바늘 작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에 토담님이신 것 같은데 언제 오냐고 제가 없어서 무매를 책임져줄 사람이 없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게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게 약간 프레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냥 저를 찾아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인정받은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다시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사실은 고민이 좀 있었죠. 제가 요즘 뜨태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뜨개 수다를 보시는 분들은 뜨개 관련된 얘기를 더 중점적으로 보고 싶으실 텐데 제가 뜨개를 미적지근한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막 20분씩 찍고 30분씩 찍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10분이 안 돼서 할 말이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멍하게 카메라를 응시하다가 그게 한 2, 30초가 흐른 다음에 도저히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카메라를 끄고 그런 적도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4월일 거예요. 4월에 찍어놓고 편집을 안 해서 업로드를 안 한 게 있는데 그거를 편집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때 저와 지금의 제가 생각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기다려주신 분도 있고 찍어둔 것도 있고 안 올릴 이유도 딱히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올려볼게요. 근데 제가 되게 자주 왔었는데 그 전처럼 자주 올 수 있을지 장담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여름 가디건도 스무디로 뜨다가 지금 푸른 상태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푸르시오를 한창 진행한 콘이 보이죠? 핏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와가지고 그냥 무로 돌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푸르시오를 계속 되게 많이 했고 얘가 되게 오랜만에 푸르시오 없이 뜻하는 대로 막힘없이 술술술 뜨고 있는 친구인데 여러 번의 푸르시오 실패 경험이 누적되었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작품이 나오더라도 조금 미적지근하게 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되게 덕질을 심취해서 했어요. 그래서 덕질을 하느라고 뜨개를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뉴진스를 보는데 굉장히 큰 재미를 느끼고 있어서 거의 뭐 하루 종일 뉴진스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 자리가 뜨개의 자리였는데 그래서 저의 새로운 덕질도 좀 생겼다는 점. 그것이 저의 이 뜨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을 많이 뺏었다는 점 변명하고 싶었고요. 또 막상 키게 되니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 그 4월인지 3월인지 알 수 없는 그 정말 한참 전에 찍은 영상이 약간 분량이 모자란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싶은 정도의 분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찍은 거까지 편집을 같이 붙여서 올릴지 아니면은 내용이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걔를 먼저 올리고 얘도 빨리 편집을 해서 그냥 짧더라도 바로 올릴지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기다려주시니까. 근데 제가 장담을 못하니까 말씀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언제 올지 주기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를. 그런데 편집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제가 뜨개로 저의 창작 욕구를 많이 풀었었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좀 더 확장시키고 싶다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뜨고 여기에 맞춰서 메이크업도 좀 해보고 뭔가 작품 사진처럼 촬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느리더라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오고 싶어요. 자신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어, 제가 블루코어 메이크업을 도전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블루코어를 위해서 파란색 메이크업 색조 제품들을 좀 사고 있고, 어제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처음 가지고 너무 낙담하면은 안 되지만은, 그 파란색을 얼굴에 바른다는 게 되게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촬영 일자도 픽스가 안 되어 있기는 한데, 메이크업을 매일매일 조금씩 해보면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도 좀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오밀조밀 사장님께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 게, 어쨌든 이 미팅 크루를 하고 있는 작가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제가 진도가 굉장히 느린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쯤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 상황도 공유가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제가 데일리한 쪽으로 갈지 완전 컨셉추얼한 쪽으로 갈지 고민을 했는데 딱 그 중간쯤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좀 컨셉추얼하게 가는데 여러분들도 이거를 떠서 입고 싶으면 뜨실 수 있게 도안을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제가 초안을 나름 작성을 해봤는데 아직 앞넥을 못 합쳤는데 되게 오랜만에 도안을 써서 그런지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 최근에 도안 작품을 하면서 조금 의기소침해졌던 게 도안이티에 리뷰가 달렸는데 별점이 굉장히 안 좋고 제 도안을 보고 검수가 안 된 것 같다. 검수가 안 된 도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봐도 검수는 됐거든요. 그게, 어, 제가 제 작품이랑 저랑 동일시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저에게 공격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쾌했고, 그것 때문에 한동안 도안 작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었는데, 저랑 작품을 좀 분리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뜨개 도안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도안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기업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여러분들의 리뷰를 작가들이 직접 확인하고요.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상처가 돼요. 그거를 좀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예쁜 말을 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지만 예쁜 말이 1000개가 있고 날카로운 말이 2개가 있을 때는 날카로운 말 2개만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어, 웬만한 게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도안 작가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 뜨개 도안판이 한창 과도기로 느껴져요. 예전에는 되게 뜨개인이다 하면은 되게 딱 정석적인 뜨개 스타일이 있었고 그게 되게 클래식한 스타일이었고 그런 장르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젊은 유입이 되게 많아지면서 되게 컨셉추얼하거나 트렌디하거나 그런 도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작가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이제 이 작가들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 핏이 불편하다던가 뭐 그런 작품들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너무 비난만 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기성복도 여러분 요즘에 기성복을 사보면은 테일러링이 완벽하게 된 클래식한 스타일의 옷도 많이 있지만 되게 불편하고 이상한 핏감이지만 되게 컨셉추얼한 그런 작품이 아니라 기성복, 의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 그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작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를 대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 도안이 상당히 친절하거든요. 근데 언제나 불친절하다는 리뷰는 항상 있어요. 그게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친절하면 친절할수록 도안이 그 도안 작가 자체를 좀 만만하게 보고 어, 이상하게 구는 소비자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은 저는 이제 좀 심플하게 핵심만 넣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불친절하다고 볼 수 있는 간결한 스타일의 도안이기 때문에 어, 저한텐 그런 공격이 많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연달아서 2연타를 맞으니까 그게 좀 타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어, 도안 작가분들이 무료 도안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도안이티에 입점되어 있는 작가분들 경우에는 무료 도안이 있으면 어느 정도 수수료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무료 도안을 올리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도안이 마음에 드는 도안이 생겨서 그런 도안 작가께 생기면 우선은 무료 도안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분이 어떤 스타일로 도안을 쓰는지를 좀 보시면 일단 도안 작가들이 한번 그 도안 스타일이 굳혀지고 나면은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료 도안을 먼저 안 뜰 거여도 읽어보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산 다음에 어차피 환불이 안 되는데 저작권 때문에 그런 후회를 하지 마시고 무료 도안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좀 센 어조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이 얘기를 저의 뜻친들이랑 만나서도 얘기를 해보고, 친구를 만나서도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제 주장을 하지 않으면은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뜻회기에서 요렇게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좀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회복을 하겠지만, 회복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저도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하고 후련해져서 갑자기 막 뜨개 수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작품을 막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간이 정말 오래 필요할 수도 있고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저의 주장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균열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성공적인 뜨개 수다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카메라, 제가 사실 오늘 되게 오고 싶었어요. 토담니트님 정말 감사하고요. 저를 불러내주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응원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오게 됐는데, 제가 꼭 뜨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라디오처럼 켜놓고 집안일 하시는 분도 있고, 뜨개 하시는 분도 있고, 꼭 뜨개 내용이 아니어도 좀 결이 맞다 싶으면 흥미롭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을 좀 소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책 소개할 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적긴 했지만 몇 분 계셨거든요. 뜨태기가 온 동안에 그 전까지는 뜨개만을 바라보며 이 눈 옆에 가림막을 씌운 경주마처럼 오로지 뜨색만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 김에 요즘에 책이 너무 재밌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유명한 책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시선으로부터, 정세랑 작가님의 시선으로부터라는 책 들어보셨을지 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소설책이고, 3대에 걸친 이 집안의 얘기인데, 되게 유쾌해요. 유쾌한, 그, 뭐라고 해야 돼? 가부장적인 느낌이 아니라 완전 모계 집안인 느낌이거든요. 3대에 걸친. 그 이야기가 되게 유쾌하게 풀려 있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고, 그 캐릭터마다 공감할 만한 상처도 있고, 용기를 줄 만한 좋은 내용들도 있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에피소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막 응원해주고 싶은 캐릭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 그거를 계기로 요즘 책을 막 보기 시작했는데, 시선으로부터 정말 재밌어요. 우울한 얘기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울한 얘기를 잘 못 보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 작가님의 책도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라이트하게 시작할 수 있는 여류 작가의 작품들을 보고 있고, 지금 문학계를 여성 작가분들이 정말 꽉 쥐고 있어서 너무 재밌는 작품들이 많아요. 오랜만에 서점에 갔는데 서점 매대에 있는 책들도 여성 작가분들이 완전히 깔려 있고, 그 안에서 뭐를 집어도 재밌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쟁쟁하거든요, 지금. 너무, 케이팝도 그렇고, 지금 예술에서 한 가닥씩 하는 여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행복한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시선으로부터를 완독한 다음에 제가 그 천선란 작가님의 천 개의 파랑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방금 막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 좀 재미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병행하면서 읽고 있는 게 이 나는 네가 듣고 싶은 말을 하기로 했다 라는 책인데, 요 책은 저희 언니한테 추천받은 책이에요. 심리학 책인데 저희 언니가 요즘에 심리학을 굉장히 덕질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서당계 느낌으로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항상 대화를 통해서만 배우다가 직접 제가 읽어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게 제목 자체는 제가 약간 편견을 가질 만한 제목인데, 이런 느낌의 제목의 에세이 중에 너무 별로였던 에세이들이 많았는데, 얘는 일단 에세이가 아니고요. 내용을 읽다 보면은 제목을 참 잘 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리학 전문가가 얘기해주는 대화 스킬의 개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대화 스킬, 학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여러 분파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큼직큼직한 분파들을 개요 정도로 쉽게 가볍게 풀었다고 보면 되고요. 요거가 실생활에 바로바로 적용이 된다는 거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화를 타인이랑도 하지만 나 스스로와도 하잖아요. 나를 보는 데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책이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관용적이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한층 더 성숙해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진 책이에요. 내가 책을 읽고 있고 일단 지적 허영심 채웠죠. 근데 내가 이걸 읽으면서 여유가 생긴 것 같아. 그런데 심지어 좀 성숙해진 기분도 들어요. 그래서 되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거가 어,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있을까? 저로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저한테 감명 깊은 책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책에 심취해서 읽고 있고 책을 스타트로 해서 전시도 많이 보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갔다 온 전시가 정말 너무 재밌었거든요. 문화예술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지역이 서울 남부 혹은 그 경기 남부 쪽이라서 좀 가까우시다면, 여유가 되시다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전시가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젊은 모색이라고 젊은 작가들, 지금 핫한 작가들을 모아가지고 전시를 한 게 있는데, 제가 전시를 보면서 아무래도 제가 미술 전공을 했다 보니까 거슬리는 게 한두 가지씩 꼭 있는 게 전시를 볼 때 되게 불편한 점인데, 일단 디스플레이 너무 잘했고요. 진짜 거기에서 너무 센세이셔널하고 충격적이어서 되게 너무 좋았고, 작품들도 내용들도 다 너무 좋고, 요즘에 막 트렌디한 전시들은 보면은 막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전시들도 있고, 되게 대가라고 하더라도 뭔가 제 안에 거부감을 자극하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본 전시 중에 리움에서 본 전시인데 뭔가 공감이 안 가는데 메시지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극만 있는 느낌이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너무 얕게 본 걸 수도 있죠. 그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 깊게 파헤치지 못하고 겉핥기만 하고 맛만 본 다음에 아닌 것 같아 하고 제가 편견을 가진 걸 수도 있지만 어, 와닿지 않았어요. 와닿지 않았는데 젊은 모색에 갔을 때 전시들이 정말 와닿았고 그게 와닿으려면 사실 디스플레이가 되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조명을 너무 잘 쐈고 배치도 너무 잘했고 이 서로 영상 작품들도 꽤 있다 보니까 소리나 빛이 좀 간섭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잘 분배를 했고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 전시를 보는데 너무너무 작품 하나하나가 재밌어서 보통 같으면 그냥 저는 전시를 볼 때 모든 작품을 자세히 보지 않고 좀 보다가 흥미가 생기면은 열심히 보고 아니면 그냥 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모든 작품이 다 흥미로워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고 싶은데 제가 그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간 거예요. 근데 한 작품에서 막 15분씩 쓰는데 전시는 3개의 관에 펼쳐져 있고 1관에서 아직 다 못 봤는데 이미 40분이 지나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고 다시 갈 생각하고 그냥 쓱 훑고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갈 건데 요즘 날씨가 그 국립현대미술관 가천관이 서울랜드 있고 대공원, 서울대공원 있는 거기 안에 있거든요. 코끼리 열차를 타고 가서 보실 수 있어요. 그 요즘 날씨가 코끼리 열차를 타기에 너무 좋은 날씨여서 2,000원이면 코끼리 열차 탈 수 있고 전시도 3,000원이면 볼 수 있어서 시간만 있으시다면 비용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문화생활도 아니기도 하고 전시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10월 말인가 그때까지 해요.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작가들이 얼마나 강세인지 되게 오랜만에 엄청 좋은 전시를 본 느낌이에요. 그 전까지는 제가 10년 전에 대학교에 있었을 시절에 핫했던 것들이 이제서야 좀 그때 센세이셔널 했고 신선했던 게 지금 메이저의 자리를 잡아서 저는 10년째 계속 같은 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정말 신선한 걸 봤고 너무 좋았고 취향에 맞았고요. 뜻태기에서 시작해서 도안 얘기에 책 얘기에 전시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는 요즘 뜨개를 안 하고 있지만 삶을 참 충만하게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걸렸던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4월 말에 코로나에 걸리면서 그때 딱 뜨태기가 온 거거든요. 뜨개를 막 열심히 했고 뜨개를 해야만 행복했고 뜨개를 해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프니까 뜨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다른 걸로 시간을 좀 채웠는데 이것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곳에서 저의 요즘 삶의 재미를 찾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균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이런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영적인 양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뜨개로 돌아오면 한층 색다른 뜨개를 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저도 좀 기대가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안 오는 거에 대해서 서운하시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뭐랄까 저는 잘 지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안 보이는 동안에 왜 안 올라오지? 그 가벼운 궁금증 생길 수 있잖아요. 잘 지내고 계신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영상이 꽤 길어졌는데 제가 마가 별로 안 떴던 것 같고 초반에 강아지가 좀 짖은 거 빼고는 거의 자르는 거 없이 올라가게 될 것 같아서 따로따로 오늘 2개를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즐거운 뜨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뜨개를 하려고 챙겨왔는데 수다 떠느라고 뜨개를 별로 못했네요. 그러면 저는 편집을 하면서 모티브를 뜨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화요일이고요. 제가 또 왔습니다. 아니, 저번에 영상을 찍고 전에 찍어놨던 거를 편집을 하고 이제 올렸는데요. 같은 날에 한 거거든요. 편집이랑 촬영이랑. 근데 오랜만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제가 원래 좀 가까운 사람들한테 제가 찡찡대는 걸 잘 못하는데 오히려 이제 여기에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하고 마음이 좀 좋아진 거죠. 그래가지고 되게 미뤄왔고 막 피해왔던 뜨개수다 촬영인데 하고 나니까 너무 좋잖아 싶어가지고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못다한 얘기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왔어요. 뭐 진지한 얘기는 저번에 하고 싶은 만큼 다 했고 이제 또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들인데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던 영상을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던 시기에 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렸잖아요. 그때 고생을 하고 그 뒤에 후유증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잔기침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후유증이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 동안 방치를 합니다. 근데 갈수록 점점 심해지기만 할 뿐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코로나 후유증인 것 같은데 장기침이 계속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병원에 가기로 결심을 한 게 상태가 꽤 안 좋은 상태에서 결심을 한 거거든요. 침대에 누우면은 오늘 내일 하는 숨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들숨에 가래가 파르르 떨리는 소리, 날숨에 가래가 파르르 떨리는 소리, 그 가래가 이렇게 걸거쳐가지고 숨을 방해하는 그런 숨소리가 계속 났었거든요. 그러고 장기침 계속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기관지염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고 옵니다. 저는 근데 상태가 좀 안 좋았어서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가기로 결정적으로 결심하게 된 계기 가래를 뱉었는데 피가 조금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따끔따끔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침이 나오고
가래도 계속 긁어서 뱉고 하니까 상처가 생겼다는 느낌이긴 했는데 그래도 막상 가래에 피가 섞여서 나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기로 결심을 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러고 저는 이제 가래에 피가 나왔으니까 무서워서 막 검색을 하잖아요. 뭐 객혈 막 이런 것도 검색을 해보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은 뭐가 떠오릅니까? 결핵이 떠오르잖아요. 결핵도 하고 무서워서 검색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핵도 그렇고 매독도 그렇고 현대의학에선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딱 안심할 수 있게 검색했을 때 이렇게 문구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닐 것 같았어 이러면서 그 외에 객혈이 어떤 병들과 이어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중에 폐렴이 있더라고요. 폐렴이면 엑스레이를 찍어야겠지 싶어가지고 엑스레이 찍을 걸 생각을 해서 금속이 없는 속옷을 입고 갔다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정말 천만다행히도 폐렴은 아니었고요. 딱 기관지염, 근데 좀 심한. 그래서 약을 좀 장복해야 되는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가서 약을 먹기 시작했고요. 코로나가 또 여러분 그 백신도 그랬는데 코로나 자체도 그 여성의 그 정혈 주기에 영향을 주잖아요. 코로나에 걸렸다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지만 검사는 안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한, 그러니까 제가 4월 초에 마지막 생리였고 4월 말에 코로나 걸려서 고생을 하고 병원을 가기로 결심을 한 게 5월 중순인가 그랬는데 5월 중순부터 약을 일주일 먹고 거짓말처럼 생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말에 생리가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거의 2달이 될 뻔한 거죠, 주기가. 아니다, 6월 초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병원을 간 게 5월 중순이 아닌가 봐요. 그렇네, 5월 중순이 아니네. 5월 말에 병원을 가서 약을 일주일 먹고 6월 초에 생리를 드디어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해가지고 되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기관지염을 다스리려는 약을 먹자마자 뭔가 좀 체계가 돌아왔는지 바로 생리를 시작해줘서 너무 기뻤고요. 제가 원래 PMS도 별로 없는 편이고 생리통은 좀 있는 편인데 그 무드 스윙도 별로 없고 뭔가 음식이 미친 듯이 당긴다던가 그런 것도 없거든요. 특히 단 거. 근데 생리하고 처음으로 초콜릿이 간절한 거예요. 제가 초콜릿이 간절한 종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생리를 할 때 물론 초콜릿을 먹어본 적은 있죠. 먹어본 적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보통 다들 생리할 때 초콜릿이 땡긴다고들 하니까 나도 그게 뭔지 궁금해서 나도 그런 기분 좀 내보고 싶어서 먹어본 거 말고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정말 간절해서 초콜릿을 2 플러스 1을 사옵니다. 이거 하나에 100g짜리거든요. 이거를 3개를 사옵니다. 저는 원래 초콜릿을 이런 거를 까면은 요만큼 이 전체에 요만큼에서 요 정도 먹으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를 혼자 다 해치웁니다. 100g짜리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뭔가가 해소가 됐는지 더는 먹고 싶지 않거든요. 다신 손이 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유통기한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통기한이 좀 얼마 없으면 그냥 집에 있는 아무나가 빨리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초콜릿 유통기한이 어디 쓰여 있는 거지? 아, 여기 있네요. 25년도 11월 20일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반년이 좀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초콜릿을 제가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취미로 심심할 때마다 밤에 맥주 한 캔씩 한 캔은 아니고 좀 많기는 했는데 그렇게 좀 안 좋은 음주 습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딱히 뭐 힘들다거나 우울해서라던가 그런 건 아니었고 제가 그 독일 밀맥주 중에
파울러너라는 밀맥주의 맛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맛에 중독이 돼서 다른 맥주는 안 돼요. 그것만 계속 땡기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먹어왔었는데 약을 먹고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약을 먹을 일이 생겨도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약을 먹고 마니까 그러고 금세 다시 술을 먹고는 했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언제 나을지 장담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뭐 한두 달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3달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장담을 할 수 없다고 그만 물어보래요. 그래서 일단 최소 한두 달 정도는 약을 먹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술을 싹 끊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지? 세수를 할 때 이렇게 폼을 내가지고 얼굴을 만지면서 세수를 하잖아요. 만지는데 피부가 진짜 너무 너무 쫀득쫀득 탱글탱글 쫀득쫀득 거리는 거예요. 막 매끄럽고 그래서 뭐지? 제가 약을 먹은 게 2주 정도 됐으니까 2주 동안 술을 끊고 그러고 이제 병원에서 얘기한 게 체온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 더우면 안 되고 추우면 안 되고 근데 에어컨 바람 쐬면 안 되고 물 많이 드시고 어디 나갈 때 마스크 쓰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좀 한국에선 할 수 없는 제약을 많이 거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지키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외출할 때 마스크 쓰고 있고 에어컨 바람 아직 안 쐬고 있고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체온 조절하고 있고 밤에 이제는 엄청 더운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밤에는 체크 난방 정도 입고 나가면 딱 좋은 날씨였거든요. 그래서 반팔, 긴팔 조절해가면서 입고 있었고 물을 엄청 마십니다. 물을 하루에 한 2.5리터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물 엄청 마시고 술 끊고 하니까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제 피부가 이렇게 좋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외에 사춘기 때는 저는 왕여드름은 안 나는 편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엄마가 피부가 진짜 좋으신데 그걸 제가 물려받은 것 같아요. 왕여드름 없었지만 좁쌀 여드름은 좀 있었거든요. 관리를 또 열심히 해도 좁쌀이 잘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좁쌀도 없고 큰 여드름 당연히 없고 그냥 이제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잖아요. 각질 제거를 하면 피부가 상한다 혹은 정리가 돼서 매끈해진다.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한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질 관리를 했을 때 오히려 자극이 돼서 안 좋은 사람이 있을 거고 각질 관리를 해줘야지만 원활히 뭔가가 배출이 될 건 배출이 되고 맡고 있는 게 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는 후자 쪽이거든요. 각질 관리를 평상시에 좀 해줘야 되는 그런 편인데 그래서 뭐 조금 각질 관리 신경 쓰고 했더니 와 이렇게 피부가 좋을 수가 없어. 요즘 진짜 레전드입니다. 제가 항상 이 턱 쪽에 붉은기가 있었는데 원래 제 피부가 좀 붉은 편이기는 해요. 언더톤 자체가 붉은데 여기가 특히 더 되게 붉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고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 채널에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혹시나 최근에 피부가 좀 고민이었는데 때마침 술을 좀 즐기고 있었다. 그냥 가볍게 좀 자주? 그랬다면 술을 끊고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금방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뜻밖의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원치 않았지만 제가 원하는지도 몰랐지만 이런 효과 덕분에 술을 진짜로 좀 끊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좋은 일이 있으면 마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뭐랄까 간식 찾듯이 찾았었거든요. 밤 되면 생각나고. 근데 지금 안 마시는 동안에 막 너무 간절해서 미치겠는 그런 것도 없기는 해요. 없기는 한데 저는 이제 한국이 워낙에 음주에 좀 되게 관대하기도 한 그런 문화이다 보니까 요 정도면은 중독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가 그 무슨 테스트 있거든요. 알코올 중독 테스트가 있는데 요 정도가
중독으로 나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한국의 술 좀 즐기고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다 그 검사를 토대로라면 알코올 중독이 나오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은 중독이니까요. 끊기로 했습니다. 끊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정말 마음이 가뿐해요. 마음이 가뿐하고, 그렇습니다. 여태 뜨개 얘기를 하나도 안 했네요. 뜨개 얘기도 해야겠죠? 저번이 아니라 바로 앞전 영상에 제가 이 랩스커트를 뜨고 있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알파카 실로 테두리를 둘러줬거든요. 그래서 테두리를 두르기 전에는 이 가장 긴 부분, 여기만 특히 엄청 자글자글하게 주름이 졌었는데, 이렇게 끝 처리를 해주고 나니까 조금 더 고르게 물결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아직 윗부분은 마무리를 안 했는데, 윗부분 마무리를 또 어떻게 할지가 되게 고민이어가지고 아직 못했어요. 근데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 밑단 처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은 좀 바보 같은 고민이었던 것 같고, 한 게 훨씬 예쁘고요. 저번에는 제가 이거를 두르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이렇게 잠깐 카메라를 위쪽으로 해가지고, 저번에는 이렇게 앞쪽이 좀 터지게 이렇게 두른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가장 긴 부분이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앞으로 둘러줘도 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를 때 여민 방식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하면은 아이코드로 마무리를 떠가지고 쭉 길게 끈을 떠서 묶어주면은 좋겠죠. 그게 가장 많이 하는 대중적인 여밈 스타일인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아터제가 요만큼 남았습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미지수예요. 요게 어느 정도냐면 제 손바닥 안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 정도니까 한 5g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아크릴 지관이 10g, 11g 요 정도 되거든요. 무게를 재보면 16.4g, 그러니까 5g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아이코드를 뜰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요. 다른 실로 아이코드를 해도 되죠. 되기는 되죠. 아니면은 요 끝에 끝 처리를 해준 이 복실복실한 알파카로 사슬로 떠서 끈을 만들어줘도 되고, 어쨌든 끈을 만들려면은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묶어서 하는 연출이 제가 별로 바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후크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쿠팡에서 카라비너를 좀 보고 있거든요. 크기가 아주 작은 카라비너를 연결을 해서 뭔가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딱 결합시킬 수 있는 스타일을 제가 잠재적으로 좀 더 바라는 것 같아서, 그걸 해주려면 어쨌든 이 끝단에 메리아스 그냥 기본 코잡기를 한 거라서 끝 처리를 해줘야 되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긴 끈을 만들 필요는 없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제가 상의 넥라인을 마무리해줬던 것처럼 마무리를 할까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좀 말려요. 안으로 말리고, 입었을 때 옷이 몸에 당겨져서 안 말리거든요. 근데 느낌 보여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긴뜨기랑 사슬뜨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거든요. 입고 있을 때 보면 정말 예쁜데 입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서 약간 민망한. 근데 이게 입고 있을 때 예쁜 이유가 몸에 이렇게 걸쳐져서 펴지면서 예쁜 건데, 랩스커트로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제가 원하는 만큼 펼쳐질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마무리가 정말 고민이 됩니다. 모든 과정이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메이크업을 좀 특색 있게 해서 컨셉추얼하게 사진을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화장품들을 많이 사가지고 이것저것 좀 도전을 해봤는데, 처음에 했던 화장은 제가 블루
하이라이터 혹은 섀도우를 처음 만져봐서 엄청 장황하게 망했고요. 장렬히 망했었고요. 두 번째 시도한 게 꽤 마음에 들게 나와서 네일샵, 네일 부자재? 이런 거 파는 데에서 스톤, 파츠 이런 걸 좀 사서 얼굴에 파츠를 좀 붙여서 재미를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피드에서 보여드린 적은 없는 약간 과한 컨셉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완성도만 잘 나오면 이게 되게 예쁠 텐데, 완성도가 다소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유캔이 또 재밌는 거 해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촬영을 또 언제 하게 될지도 아직 미지수고 그래서 이번 달 안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무 더워지기 전에 어떻게 성사가 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요게 스무디, 솜솜뜨개에서 구매한 스무디 네이비 컬러인데 이걸로 옷을 뜨고 있어요. 여름 가디건을 뜨고 있고요. 비슷한 느낌으로 작년에 하모니로 뜬 가디건이 있는데 그것도 잠금 방식을 이렇게 후크형으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하는 가디건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도안을 안 냈는데 근데 도안이 내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원래 내려고 했어요. 내려고 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실을 가지고 떴더니 이게 그 실 하모니만 그게 괜찮고 다른 실은 형태가 되게 이상하고 엄청 울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여러 번 풀으면 그거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작업으로 넘어갔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그 조금 방법을 수정을 해서 떠보고 있고 이것도 이미 여러 번 풀은 거거든요. 한 3번 정도는 풀렀고 네 번째는 이 스무디도 아무래도 뜨면서 조금 바늘에 찔려서 올이 튀는 게 있어서 실이 좀 상해가지고 한 40g 정도 잘라서 버렸습니다. 소매분리 근처였는데 그냥 그만큼은 잘라서 버렸고 다시 뜨고 있고요. 곧 있으면은 소매 분리를 해요. 지금 할지 아니면은 2단 겉면 앞면 한 번 더 뜨고 분리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떠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게끔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고 있는 게 지금 플레르 가디건 오랜만에 잡았는데 재밌어가지고 모티브 열심히 뜨고 있거든요. 물론 연결에 대한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기는 한데 연결 어떡하지? 그거 일단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모티브만 쭉쭉 뜨려고 합니다. 모티브가 떴을 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가 시간차를 좀 두고 뜨고 있잖아요. 막 모티브 열심히 떴다가 한 2~3달 안 떴다가 모티브 막 열심히 떴다가 또 1~2달 안 떴다가 이렇게 텀을 두면서 뜨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떴었던 모티브를 꺼내서 최근에 뜬 모티브랑 그러니까 방금 막 바인드오프한 그런 모티브랑 나란히 놓고 보면 크기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근데 막 떴을 때 말고 좀 냅뒀을 때 이 편물이 뭔가 안정기에 들면서 약간 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게이지 차이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뜨고 있고, 제가 오랜만에 모티브를 뜨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 재보니까 모티브 하나 뜨는데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모티브 6개를 뜨면은 1시간이 걸리는 거죠. 코바늘이 제가 좀 느린가 봐요. 그래서 10개를 뜨려면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페이스인데 오늘도 10장 정도 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별 생각 없이 뜰 수 있는 대바늘 뜨면서 이거 소매 분리해서 한번 몸에 끼워보고 이게 근데 스퀘어 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스퀘어 넥은 스퀘어 부분을 목단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형태가 어떤지 감이 잘 안 오긴 하거든요. 어찌 됐든 그래도 몸에 한번 껴넣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를 걷고 저녁을 주고 온 타이밍이고요. 그러면은 하고 싶은 얘기도 다 한 것 같고 다시 뜨개를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뜨개를
예전처럼 미친 듯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또 그 코로나 걸리고부터 한 달 정도처럼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예전엔 하나를 주구장창 패는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좀 문어발로 어떻게든 흥미를 좀 끌어올리려는 그런 느낌으로 뜨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이는 게 막 많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올지 모른다는 얘기를 자꾸자꾸 하고 있는데 지금 나름 약간 재미있는 것 같아서 인스타는 정말 멸망했거든요. 제 뜨개 스타그램. 인스타에 뭔가를 올리는 게 이제는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새끈빠끈한 사진만 올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피드를 그렇게 아름답게 굴리는 재능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뜨개 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제가 그렇다고 막 올리기에는 어느 정도, 저의 매출에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안 올리는 것보다 올리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뭔가 제가 원래 SNS에 되게 잘 맞는 유형의 인간은 아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진짜 발캠 발카메라로 찍은 거 발로 찍은 거 올리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냥 안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민망해서 자꾸 손을 이렇게 만지작 하게 되는데 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책상이 되게 정리가 안 된 지 오래됐는데, 음, 풀을 건 풀고,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를 해서 조금 더 깔끔해진 모습으로 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금방금방 와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 묵혀둔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는데, 정말 길이가 길던 짧던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꽤 되셔가지고 엄청 마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뜻하지 않게 위로를 받는구나. 그게 되게 좋았고, 그래서 더 자주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뜨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뜨개를 열심히 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은 보여드리고 보여드릴 게 없더라도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러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가쁜 난닝구 차림으로 나타나서 좀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이렇게 온 데는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오늘은 6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난닝구를 입고 왔습니다. 여름 가디건 뜨고 있는데 여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날씨가 좀 오락가락한 게 더웠다가 추웠다가 해가지고 언제였지? 최근에 이틀 전에 병원 갔다 왔는데 그땐 또 엄청 추운 거예요. 반팔 입고 갔는데 근데 또 오늘은 또 되게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오는지 안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여름 옷을 준비를 하려고 그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데 4월부터 여름 온다고 한 사람 진짜 누구야? 진짜 누구야? 저는 아직도 그 겨울실도 잡고 뜨고 있거든요. 겨울 두께감은 아니긴 한데 플레르 가디건 여전히 뜨고 있고 그것도 모티브 천천히 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제가 고민하는 동안에 뜨개를 하다가 고민하던 그 작품을 잊고 몰두해서 그 떠버리는 바람에 지금 몸통을 코막음을 했고요. 입어보면은
하나도 안 보이죠? 책상밖에 안 보이실 텐데 살짝 각도를 조정을 해서 조금 더 위로. 네, 요런 되게 옆으로 지금은 많이 되어 있는데 작은 캡소매가 달린 스퀘어넥 여름 가디건을 뜨고 있고요. 전에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후크형으로 여기서 한번 가슴 밑에서 한번 잠글 수 있는 스타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넓은 거는 가장자리 처리를 하고 나면은 좀 여물어질 거예요. 그 고무단 처리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스퀘어넥 방식, 작년 겨울에 페어 스퀘어로 스퀘어넥을 개발한 뒤로는 계속 그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이쪽은 아이코드로 마무리를 해주고 이렇게 이어서 더블 니팅 밴드를 떠주는 방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줄 거고, 기장감이 지금 약간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 마무리를 하고 나면 또 딸려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살짝 긴 듯한 느낌이라고는 해도 크롭 기장이어서 우선은 이렇게 냅둬 보려고 하는데, 혹시나 마음에 안 들면은 좀 풀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덮어씌워 마무리이고 이거 스무디이기 때문에 풀기는 되게 쉬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여기 이쪽 마감이 가장 마지막 순서가 되기 때문에 여기 목단을 먼저 마무리를 하고 결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뜨고 있고요. 플레르 가디건 뜨고 있고, 근데 뭔가 제가 이제는 이 디자인에 그렇게 설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면서도 계속 매너리즘이 느껴지는 작품이었고, 만들고 나면은 잘 입기야 하겠지만 뜨면서 엄청 재밌는 작품은 아니긴 했습니다. 대신 무난무난한 느낌이라서 만들고 나면 잘 입긴 잘 입을 것 같아요. 무난하진 않습니다. 크롭이고 여기도 많이 파졌고, 그래서 안쪽에 좀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서 좀 유교거리신 분들한테는 잘 가리고 다녀야 될 정도의 깊이로 파여 있기는 한데, 또 저의 속옷은 딱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엄청 깊어서 막 골이 다 보이고 그러지는 않은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긴 파였는데 왜 쿡 언니들만큼 미친 듯이 파이진 않았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좀 허리줄임을 계속 넣었어요. 이쪽에 마커가 있나? 허리줄임을 계속 넣었기 때문에 약간은 붙는 느낌? 그리고 애초에 여기서 여며지고 여기서 여며질 때 여기가 좀 벌어지는 거를 의도를 했기 때문에 좀 붙는 느낌? 선호도에 따라서는 찡긴다는 느낌 때문에 싫어하실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넥밴드 마무리한 거랑 여기 마무리한 거 어쩌면 후크까지 다 해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유캔이었고요. 말투 뭐야? 이상하다. 오랜만에 촬영을 했을 때 되게 재밌었어가지고 다시 좀 궤도에 오를 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뜨개 재활 중인 느낌이고, 약간 제 도안을 만드는 거에 매너리즘이 좀 생겨가지고 올 여름에는 다른 분들의 도안을 좀 많이 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도안을 뜰 때 제가 제 거를 만드는 것처럼 자주 재밌게 올 수 있을진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올 수 있게 되면은 최대한 자주 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즐거운 뜨개 시간 되셨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